바티칸 소식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의 가톨릭 선교 지원 단체인 가톨릭 익스텐션 소사이어티 관계자들을 바티칸에서 만나 오랜 세월 소외된 지역 교회를 지원해온 사명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바티칸이 교황 레오 14세의 첫 회칙 마니피카 후마니타스 위대한 인간성을 오는 5월 25일 발표한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이번 회칙은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즉 AI 시대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 그리고 윤리 문제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체코 경찰이 최근 대담한 절도 사건으로 사라졌던 성녀 즈디슬라바의 유해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체코 가톨릭 신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톨릭 평신도 운동, 친교와 해방의 창립자인 루이지 주산이 몬시뇨의 시성 절차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밀라노 대교구는 최근 교구 차원의 조사 절차를 공식 마무리하고 관련 자료를 바티칸 시성부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주교회의 의장인 예수스 곤살레스 데 사라테 대주교는 최근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을 만난 뒤 현재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해 니콜라스 마두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위노아 로체스터 교구의 로버트 베런 주교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인간의 평등과 권리는 단순한 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창조주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교도소 사목과 빈민 지원 활동을 펼쳐온 에오디스트 11시의 종들 수녀회가 최근 한 수녀의 거주지 퇴거 위기에 놓이며 도움과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잭슨에 위치한 성모 마리아의 별 본당이 올해 설립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성당은 1920년대 미국 사회의 극심한 혼란과 반가톨릭 정서 속에서 세워진 역사적인 성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의 가톨릭 선교 지원 단체인 가톨릭 익스텐션 소사이어티 관계자들을 바티칸에서 만나 오랜 세월 소외된 지역 교회를 지원해온 사명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성령 강림 대축일을 앞두고 열린 이번 만남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령의 힘으로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는 형제애와 기도,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05년 프랜시스 클레멘트 켈리 신부에 의해 설립된 가톨릭 익스텐션 소사이어티는 미국 내 가난하고 외딴 지역의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성당과 학교, 신학교, 사목 프로그램 등을 후원해 왔습니다. 또한 쿠바와 푸에르토리코 등지의 선교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특히 이 단체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그리스도의 생명과 희망을 어려운 지역 사회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교회의 선교는 언제나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데 있다며 지속적인 헌신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아련은 교황 레오 14세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선교하는 교회와 변방으로 나아가는 복음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교황은 최근 여러 연설에서도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 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바티칸이 교황 레오 14세의 첫 회칙 마니피카 후마니타스 위대한 인간성을 오는 5월 25일 발표한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이번 회칙은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즉 AI 시대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 그리고 윤리 문제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교황은 이번 문헌에서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특히 전쟁과 감시 체계에 AI 기술이 사용되는 문제,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인간의 역할이 약화되는 현실에 대해 경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칙 제목인 마니피카 후마니타스는 위대한 인간성이라는 뜻으로 인간 중심의 기술 발전과 윤리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칙은 1891년 교황 레오 13세가 발표한 역사적인 사회 회칙 레룸 노바룸 135주년에 맞춰 서명돼 더욱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레룸 노바룸은 산업혁명 시대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 정의를 다룬 대표적 교회 문헌입니다. 바티칸은 이번 회칙 발표 행사에 AI 기업 엔트로픽의 공동 창립자인 크리스토퍼 올라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회가 단순히 기술 발전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교황은 최근 바티칸 내에 인공지능 연구 전담 기구를 신설하며 AI 기술이 인간관계와 진실, 그리고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교회 차원에서 깊이 연구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체코 경찰이 최근 대담한 절도 사건으로 사라졌던 성녀 즈디슬라바의 유해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체코 가톨릭 신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난당한 유해는 13세기 성녀 즈디슬라바의 두개골로 체코 북부 야블론의 브포드예슈테디에 위치한 성 라우렌시오와 성 즈디슬라바 대성당에서 보관돼 왔습니다. 이 유해는 약 800년의 역사를 지닌 성물로 수많은 순례자들의 공경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35세 남성을 체포했으며 그는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성녀의 유해가 공개적으로 전시되는 것에 반대의 일을 훔쳤으며 원래는 강가에 조용히 묻어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도난된 두개골이 콘크리트 안에 숨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유해를 손상 없이 꺼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성녀 즈디슬라바는 1220년부터 1252년 사이에 살았던 인물로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을 위한 헌신적인 삶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 1995년 그녀를 시성했습니다. 사건 직후 프라하 대교구의 스타니슬라프 프르지빌 대주교는 신자들과 순례자들에게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깊은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체코 교회는 유해가 무사히 회수된 것에 감사하며 다시 안전하게 보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톨릭 평신도 운동, 친교와 해방의 창립자인 루이지 주산이 몬시뇰의 시성 절차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밀라노 대교구는 최근 교구 차원의 조사 절차를 공식 마무리하고 관련 자료를 바티칸 시성부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지 주산이 몬시뇰은 1969년 친교와 해방운동을 창설했으며 신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인간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신앙에서 멀어지는 현실 속에서 일상과 문화, 사회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앙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교구 조사 단계는 2024년에 시작됐으며 주산이 몬시뇰이 남긴 저서와 강론, 서신, 개인 기록은 물론 그를 직접 알고 지냈던 인물들의 증언까지 방대한 자료가 수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밀라노 대교구에 따르면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와 기록들이 정리돼 바티칸으로 보내졌습니다. 밀라노 대교구장 마리오 델피니 대주교는 감사미사에서 주산이 몬시뇰을 삶과 말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이끈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922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주산이 몬시뇰은 오랜 사목 활동과 교육 활동을 통해 유럽뿐 아니라 세계 각국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으며 2005년 선종했습니다. 당시 그의 장례 미사는 훗날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되는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이 집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바티칸 시성부는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한 뒤 그의 영웅적 덕행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후 교황 승인을 거쳐 가경자로 선포되고 기적이 인정되면 시복과 시성 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 베네수엘라 주교회의 의장인 예수스 곤살레스 대 사라테 대주교는 최근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을 만난 뒤 현재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해 니콜라스 마두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라테 대주교는 변화는 도착했지만 민주주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며 마두로 축출 이후에도 국민들이 여전히 불안과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명확한 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 대규모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를 체포해 미국으로 이송했습니다. 이후 베네수엘라는
권력 공백과 정치적 혼란 속에 놓여 있으며 임시 정부 체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정권 핵심 인사들과 군부, 정보기관 구조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정치범 석방이 이루어졌음에도 야권 인사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계속되고 있으며 인권단체들은 여전히 많은 정치범이 구금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라테 대주교는 교황에게 현재의 복잡한 정치, 사회 상황을 직접 설명하며 교회가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황 역시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법과 정의, 평화의 길을 강조하며 폭력과 혼란의 종식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 가톨릭교회는 최근 수년 동안 독재 체제와 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정치범 석방과 자유 선거 실시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직자들은 정부의 압박과 감시를 받고 있으며 고위 성직자의 여권이 압수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노아 로체스터 교구의 로버트 베런 주교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인간의 평등과 권리는 단순한 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창조주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런 주교는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 열린 리데디케이트 250기념 행사 연설에서 미국 독립선언문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표현에 주목하며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창조주를 제거하면 권리 또한 쉽게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베런 주교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점점 배제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하느님과 종교를 사회에서 주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대규모 기도와 찬양 집회로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 기독교 음악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최 측은 미국의 종교적, 도덕적 뿌리를 되새기고 국가적 영적 쇄신을 촉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계에서는 이번 행사가 특정 종교 색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며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행사 연사 대부분이 보수 기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OSV 뉴스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가톨릭교회 안에서도 종교 자유와 인간의 기본 권리, 그리고 미국 사회 안에서 신앙이 수행해온 역할을 다시 성찰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교도소 사목과 빈민 지원 활동을 펼쳐온 에오디스트 11시의 종들 수녀회가 최근 한 수녀의 거주지 퇴거 위기에 놓이며 도움과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OSV 뉴스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오션 블러프스 모바일 홈 단지에 거주해온 메리 프란시스 수녀는 최근 관리회사로부터 불법 거주자라는 통보와 함께 퇴거 경고를 받았습니다. 관리 측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 명의에 수녀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녀회는 수년 동안 해당 주택이 공동체 내 여러 수녀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인계되어 왔으며 소유권 서류가 정식으로 갱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전 거주자였던 비올라 라미레스 수녀가 은퇴 후 콜로라도로 떠난 뒤 관리회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본격화됐습니다. 공동체 서기인 앤마리 맥스필드 수녀는 현재 모두가 집 소유권 문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와주겠다는 변호사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메리 프란시스 수녀는 현재 멕시코 티후아나 수녀원에서 지내며 매일 샌디에이고 거주지를 오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녀회는 후원자들에게 프라하의 아기 예수에게 바치는 9시간 노베나 기도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공동체 창설자인 안토니아 브레너 수녀의 전구도 청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2003년 티후아나 교구로부터 평신도 신심단체로 승인받았으며 현재 11명의 수녀들이 활동 중입니다. 이들은 멕시코 티후아나 교도소와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재소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목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설립자인 안토니아 브레너 수녀는 한때 미국 베벌리힐스의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멕시코 교도소 안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 교도소의 천사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녀의 시복 절차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시간주 잭슨에 위치한 성모 마리아의 별 본당이
올해 설립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성당은 1920년대 미국 사회의 극심한 혼란과 반가톨릭 정서 속에서 세워진 역사적인 성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WTN 뉴스에 따르면 현재의 성당 건물은 1923년 초석이 놓였지만 당시 석회석 채석장 노동자들의 장기 파업으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로 기록된 쿠클럭스 클랜 KKK 집회가 잭슨 지역에서 열리며 반가톨릭 분위기가 극에 달했던 시기와도 겹쳤습니다. 본당 전승에 따르면 당시 콜럼버스 기사단 회원들이 밤새 공사 현장을 지키며 KKK의 훼손 시도를 막았다고 전해집니다. 성당은 1926년 5월 31일 완공됐으며 당시 건축 비용만 37만 5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이 성당은 높이 180피트의 첨탑 3개가 도시의 상징처럼 자리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제작된 스테인드 글라스와 이탈리아 카라라 대리석 제대 등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전몰자를 기리는 대형 장미창은 이 성당의 대표적 예술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창문에는 미군뿐 아니라 적군 병사들까지 함께 묘사돼 있어 전쟁을 넘어선 화해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다고 본당 측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본당은 약 1000여 가정이 소속돼 있으며 과거 폴란드계 중심 공동체에서 최근에는 히스패닉 신자들이 크게 늘어나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공동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당 학교 학생들의 약 4분의 1도 히스패닉 가정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본당은 전통 라틴어 미사와 그레고리오 성가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본당을 15년 동안 이끌어온 티모시 넬슨 신부는 교회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 안에서 살아 숨쉬는 신앙의 유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0주년 기념 행사는 오는 5월 29일 음악회로 시작되며 5월 31일에는 당시 첫 미사가 봉헌된 날과 정확히 같은 날짜에 맞춰 장엄 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미사 집전은 랜싱 교구의 얼보에아 주교가 맡게 됩니다. 지금까지 5월 4주간 가톨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